안녕하세요. 백년담소입니다. 백년담소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로 인생 조언과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담소를 들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갈게요. 며느리 미영이가 배를 두드리며 일어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전, 갈비찜, 송편까지 싹 비워놓고는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미영아, 설거지라도 좀. 아, 어머님. 저희 오후에 친정도 가야 해서요. 바빠서 못 도와드려요. 그러면서 남편인 제 아들 민수한테는 윙크까지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상 치우는 것도 안 도와주고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쌓인 그릇들을 바라봤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의 흔적만 남았더라고요. 추석 아침인데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큰 그릇에는 갈비찜 국물이 조금 남아있고 접시에는 전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송편 찜기도 그대로 놓여있고 냄비며 프라이팬이며 모두 기름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설거지만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벌써 5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모르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두 번째도 아직 적응 못했나 보다 하고 참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69세인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끓이고 송편도 빚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기만 하다니요. 그것도 배부르다고 남기지도 않고 다 먹어치우면서 말이에요. 에이 참.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명절인데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고 며느리가 와서 먹을 건데 부실하게 차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에는 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해준 음식은 그냥 먹고 가면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뭔가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백화점에서 산 비싼 과일 세트를 들고 가더라고요. 참 속이 쓰리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더니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침부터 서서 일하느라 허리도 아픈데 무릎도 쑤시는데 이제는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야 하다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5년 전 첫 추석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던 거죠. 제가 너무 잘해주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어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죠. 울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5년 전 미영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첫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68세였고 아직 기력도 괜찮았어서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처음 명절을 맞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었죠. 전도 여러 종류로 부치고 갈비찜도 푸짐하게 끓이고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말이에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었습니다.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때 미영이가 부엌에 와서 물어봤어요. 처음이니까 서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괜찮다, 괜찮아. 너는 민수랑 TV 나봐.
내가 다 할게.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아니야, 그것도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그때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첫 명절이니까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서로 어색하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앞서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미영이도 진짜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거절했고 미영이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같이 먹는데 미영이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걱정 마.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제 요리를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주고 싶었거든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도 좋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미영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민수랑 있어. 이런 건 내가 익숙해. 그때는 정말 며느리한테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가 설거지하다가 제 그릇이라도 깨뜨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제가 다 해주니까 미영이도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 거죠. 저는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될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추석 때도 비슷했어요. 미영이가 한 번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또 괜찮다, 내가 할게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며느리 생각에서였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편하게 해주자 싶었던 거죠. 어머님, 제가 전이라도 뒤집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불 조절이 어려워서 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싶어요. 세 번째 추석부터는 미영이가 아예 묻지도 않더라고요. 부엌에도 잘 안 오고 민수랑 TV 보면서 놀기만 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또 이해하려고 했죠.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계속 참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년째부터는 미영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아예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전 요리 정말 못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설거지라도. 아, 저 손톱 했거든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손톱을 했다고요? 명절 전날에 손톱을 하고 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것도 빨간색 젤네일로 화려하게 해서 손가락을 펴 보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톱은 언제 했는데? 어제요. 친구들이랑 네일샵 갔다 왔어요. 명절 전날에 친구들이랑 네일샵을 간다고요? 그 시간에 명절 준비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미리 뭔가를 준비해 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상이라도 차리는 걸 도와줄래? 어디에 뭘 놓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또 혼자 다 했죠. 그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정말 편해요.
편하다고요? 제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편하다고 하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리 못하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요? 제 고생이 며느리한테는 다행인 일이었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배려해 준 건데 그게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일이 됐더라고요. 저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미영이는 그걸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 남편들은 다 같이 명절 준비한다던데 우리 남편은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하대요. 민수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요. 4년째 추석 때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올해도 맛있는 음식 부탁드려요. 부탁이요? 이제는 저한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음식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미영아, 너도 이제 결혼한 지 4년 됐으니까 좀. 아, 어머님. 저는 정말 요리 재능이 없어서. 어머님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칭찬인지 핑계인지 모를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또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명절인데 음식을 안 차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어요. 미영이가 친정에 갈 때는 비싼 선물을 사가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세트, 한우 세트 이런 것들 말이에요. 민수야, 친정에는 뭘 사가지고 가니? 아, 어머니. 미영이가 미리 주문해뒀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몇십만 원짜리 선물들이에요. 제가 해준 음식은 공짜로 먹으면서 친정에는 돈 들여서 선물을 사간다고요.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며느리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올해 추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69세인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다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무릎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말이에요. 전날 밤부터 이미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오래 서 있으면 쑤시고 앉았다 일어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참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영이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져서 아들이 곤란할까 봐서요. 민수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계였어요. 전날 밤부터 전 반죽을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부엌에 나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했거든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여러 가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불 앞에 서서 전을 부치는데 땀이 줄줄 흘렀어요. 9월인데도 부엌은 더웠고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명절인데 어쩌겠어요. 5시쯤 되니까 갈비찜을 끓여야 해서 큰 솥을 꺼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솥을 들다가 손목이 삐끗했는데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하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고기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데 그래도 민수와 미영이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6시부터는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송편을 좋아해서 매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하지만 계속 앉아서 빚고 있으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니 일어서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수와 미영이는 침실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가끔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해놓은 음식 냄새를 맡고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났다고요? 제가 새벽 4시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일어나 놓고는 일찍 일어났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겠다. 미영이가 부엌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고 맛있겠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명절 아침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끼리 명절에 다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꾹 눌러 담았습니다. 상을 차리는 것도 혼자 했어요. 접시며 젓가락이며 다 제가 준비했어요. 미영이는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었고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먹자. 겨우 다 차려놓고 불렀더니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네요. 대단하다고요? 정말 빈정거리는 것 같았어요. 대단한 줄 알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는 건가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대단하다고 말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미영이는 계속 칭찬만 했어요. 어머님 전이 정말 맛있어요. 갈비찜도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송편도 너무 예뻐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칭찬은 많이 하면서 설거지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으로는 맛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손은 까딱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남기지는 않더라고요. 다 먹어치우면서 정말 맛있었어요라고 말하고는 일어서려는 거예요.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제가 미영이를 불러 세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말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설거지 좀 도와줘. 아, 어머님. 저희 친정 가야 해서 시간이. 친정은 오후에 가도 되잖아. 설거지부터 하고 가자.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깨끗하게 되잖아요. 저는 설거지도 서툴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설거지도 서툴다고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설거지가 서툴다고요? 야, 이 사람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거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손에 리모컨을 든 채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아내 좀 봐.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해놓은 음식만 먹더니 이제는 설거지도 안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정말 서툴러서. 서툴면 배우면 되지. 5년 동안 뭘 했어?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배우려고 했어. 미영이가 당황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요리 재능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나는 69살인데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너는 29인데 뭘 못하겠다는 거야?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5년 동안 계속 우연히 도움 안 된 거야?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참고 또 참았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70이 다 되어가는데도 며느리 대신 명절 음식을 다 해줘야 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 못 참겠어. 매번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미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휴지를 찾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행동으로 보여.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면 뭐해? 5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들었어. 그때 민수가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내를 감싸더라고요. 어머니, 미영이는 정말 요리를 못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5년 동안 이해해 줬어. 그런데 이제는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만 드니까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나 혼자 다 하라고? 80살이 되도록 이렇게 살라고? 어머님, 제가 노력할게요. 노력한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라도? 설거지라도라고? 5년 동안 한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설거지라도? 정말 기가 찼어요. 이 상황에서도 설거지라도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마치 큰 양보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솔직히 말해봐. 저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당연하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해서 명절 음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다 해준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당연하다고? 내가 너 하인이야. 며느리 시중 드는 게 시어머니 역할이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니까 계속 나만 하라는 거야. 그럼 너는 언제 경험을 쌓을 건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하면 맛도 없고 어머님이 더 잘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자기는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일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요리할 기력이 없어요. 일한다고요? 그럼 저는 일 안 하나요? 저도 69살까지 일했는데요. 평생 일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요. 나도 일했어. 너보다 훨씬 오래 일했다고. 그러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그런데 어머님은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은퇴했으니까 집안일은 다 제가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일하는 사람은 집안일 안 해도 되고 은퇴한 사람은 집안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해서 며느리 시중이나 들라는 거야. 나도 쉬고 싶어. 69살인데 왜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해야 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영이가 또 눈물을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울어봤자 소용없어. 나도 너만큼 울고 싶었어. 5년 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그때 민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미영이는 정말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바쁘면 명절에 친정은 왜 가? 친정 갈 시간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도와줄 시간은 없다는 거야. 이 말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더 가관인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안 가면 서운해해요. 엄마가 저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서운해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안 와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변명만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미영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저는 요리 배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고 저는 다른 걸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잘한다고요? 뭘 잘한다는 거죠? 다른 게 뭔데? 저는 돈을 벌어와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봐요. 돈 번다고 해서 집안일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돈 벌면 명절에 시어머니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돈만 벌면 가족 행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돈 벌고 어머님이 집안일 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역할 분담이요. 저는 언제 그런 걸 동의했나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나요? 효율적?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계야. 69살 노인한테 명절 음식 다 준비하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집에서 쉬시면서 집안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영이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어머니는 은퇴하셨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35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집안일 하라고? 그럼 너희들은 뭐해? 젊으니까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희는 돈 벌어와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돈 벌어온다고요? 그럼 저는 평생 돈 안 벌고 살았나요?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도 혼자 일해서 생활비 벌었는데요. 야, 너 누가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우려고 평생 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이 들었으니까 집안일이나 하라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말해. 민수가 말을 더듬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진심을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정말 요리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아들까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네? 80살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살라고? 어머니, 미영이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조금씩? 5년 동안 조금씩 배운다더니 뭘 배웠어? 아직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이때 미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또 설거지라도네요. 정말 답답했어요. 설거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음식 준비는 계속 나 혼자 하라는 거고? 80살, 90살이 되어도?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으니까. 같은 소리만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좋아. 알겠어. 어머님, 내년부터는 명절 음식 안 해줄 거야. 네?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못 살아. 민수와 미영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명절인데. 명절이면 어때? 너희가 해 먹으면 되잖아. 나는 70이 다 돼가는 노인인데 왜 명절마다 죽도록 일해야 해? 그런데 어머니가 안 하시면 누가 해요? 미영이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아니면 돈 주고 시켜 먹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어머니, 음식을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명절에. 왜 안 돼?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도 다 되던데. 돈 있으면 다 되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행동으로 보여.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때 미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배울게요. 요리 배워서 내년에는 제가 할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설거지부터 해. 네, 할게요. 그제서야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잘해주려고 애썼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미영이가 정말 변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요리 배우고 싶다고도 하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전 부치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또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로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 같이 요리도 해보고 메모도 하고. 서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맞아. 그런데 좀 더 약한 불에서 해야 해. 센 불에서 하면 타. 아, 네.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약한 불에서 할게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노트까지 가져와서 레시피를 적더라고요. 민수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내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도 헤아려 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겠니?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영이한테도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제서야 아들다운 말을 하네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배워볼게요. 너도 요리 좀 배워라. 남자라고 해서 부엌일 못할 이유 없어. 요즘 세상에. 네, 배울게요. 미영이랑 같이 배우겠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번 제대로 화를 내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때로는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다음 달에 미영이가 혼자서 갈비찜을 만들어 왔어요. 맛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맛이 어때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좀 짜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 다음에는 간을 좀 덜 하고. 그리고 고기를 좀 더 오래 재워야 해. 네, 알겠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오늘 실패한 부분 다 메모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라도 알면 됐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명절 음식 만들어 봤는데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머님은 그걸 5년 동안 혼자 하셨잖아요.
직접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하는 걸 보기만 해서 쉬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명절 때 제가 주도해서 할게요. 어머님은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정말 기특했어요.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미영이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레시피도 찾아보고 재료도 미리 주문하고.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잘못되면 도와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옆에서 봐줄게. 물론 아직 서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마음이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다 해줘서 미영이도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더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해주지 말고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배려한다고 다 해줬던 게 오히려 며느리를 망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아들도 도와주고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명절이 더 이상 제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음식을 만들고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그런 명절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화를 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계속 참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폭발한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고 미영이도 철이 들었고 민수도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진짜 가족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명절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백년담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조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